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요새 MS오토텍 주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2월 말 군산형 일자리 선정 발표 이후로 줄곧 하락해서 발표 당일 주가 대비 22% 하락한 7,100원, 시가총액 2,46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S오토텍의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1. 2020년 실적. 일단 2020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조 2,165억 원, 영업이익은 59.8% 감소한 268억 원, 당기순 손실 1,460억 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인 2019년 대비 역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기순 손실을 1,460억이나 기록한 것은 금융원가 부분이 급격히 늘어난 탓인데요. 이 중 1,083억 원은 실제 현금의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아닌 장부상의 손실입니다. 명신산업과 상장하며 보통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기발행되었던 명신산업의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과 보통주의 가격 간의 괴리로 인해 파생상품 공정가치평가에 따라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기록되었던 것이죠. 회계상의 손실일 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MS오토텍은 2020년 377억 원의 당기순 손실, 적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죠. 부채 비율은 전년 374%에서 332%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성장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신산업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8,090억 원을, 영업이익은 11.1% 증가한 6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에 당기순 손실 887억 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당기순 이익은 전년 대비 60% 감소한 133억 원을 기록한 셈입니다. 이자 비용이 전년 107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당기순 이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자 비용 증가만 없었더라도 당기순 이익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일단 명신산업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의 본질인 영업 부문은 더 성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부채 비율 역시 전년 360%에서 2020년 159%로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MS오토텍은 다른 종속기업, 연결기업의 실적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률 감소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년 103.5%를 기록했던 공장 가동률이 2020년에는 83.7%를 기록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MS오토텍은 고정비용 기업이므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낮아질수록 영업손실이 증가합니다. 고정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 말이죠. 가동률이 떨어지는 특성상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차량 시장의 역성장 효과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도 국내 판매는 증가했지만 수출은 급감했으니까요. 반면 테슬라는 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그나마 역성장하지 않고 선방했습니다. 2.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한 현대, 테슬라 차량 감산. 요새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2월 22에서 23일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고 현대차도 울산 1공장을 4월 7일부터 14일까지 가동 중단하고 아산 공장은 4월 12에서 13일 가동 중단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어 반도체 등 재고를 다른 업체들에 비해 꽤나 확보해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감산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공장 가동 며칠 중단해도 워낙 인기가 있고 성장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현기차 생산 중단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대형 OEM사들의 경우 차량 생산 라인 조정 등으로 고가의 SP만이 나오는 차량들은 생산을 지속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들은 생산을 중지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 영업이익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반면 부품업체들의 경우 감산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명신산업의 경우 핫스탬핑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선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기차 위탁 생산 업체 확인.
올해 초 주명신에게 전기차 위탁 생산을 의뢰한 업체가 바이튼 웨이마모터스 패러데이 퓨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웨이마모터스와의 계약은 그다지 임팩트를 주지 못하였고 패러데이 퓨처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패한 1세대 전기차 회사의 전형이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실망하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국 전기차 업체 중 한 군데가 더 남아있긴 한데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생산 규모나 자세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생산하기로 한다 정도의 업무 협약 MOU 정도만 체결되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위탁 생산 맺었던 회사가 우리가 원했던 루시드, 리비안과 같은 이름값 있는 업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루시드, 리비안 모두 앞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산 계획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해외 위탁 생산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군산형 일자리까지 통과되면서 그간 우리가 기대해왔던 사항들이 일단 낙되면서 주가는 그동안 상승분을 반납하고 횡보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스닥 10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가는 줄하락 중이라 다들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은 아마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중 단위고벤의 생산과 패러데이 퓨처의 상장 등의 호재거리가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만 줄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수그러들기 전쯤에서 주가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MS 오토텍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는 되었지만 몇 가지 추가 확인 사항들이 있어서 해당 사항 확인 후 올리려고 합니다.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